네, 김구라 경제연구소 오늘 주식편입니다. 사실 말이죠, 저희가 8시는 당겼고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그 뜨거운 반응을 몸으로 보여주시냐.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티켓을 사실 오픈하려고 그랬어요. 네,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네이버하고 이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명절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픈했으면 바로 답 나오는 거야. 네. 할지 안 할지. 그러네. 오늘 했어야 되네. 오늘 했었어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안 말하는 거지 뭐. 한 뭐 5분 컷 했으면 야 이거 진짜 할만하다. 근데 여지까지 사실 좌석에 남아 있으면 그거는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뭐 구독자도 이제 계속 늘고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원이 사실 저도 이제 약간 반신반의했는데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원을 이제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댓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원하고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티켓 판매 일정, 티켓 가격은 저희가 이제 5만 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는 이제 구름 아래 소극장이라는 홍대에서 신축적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있는 건가? 네. 나 거기 알 것 같아. 오래됐지 거기요. 강사 유명하신 정승재 유명한. 정승재가 하는 건물이구나. 나 거기 가봤네. 정승재가 워낙 이제 그 이제 노래에 관심 많아가지고 인디 밴드들한테 이제 사실 이제 공연장 같은 거 이제 사실은 조금 좋은 조건에 제시한다 그랬는데 거기구나. 그럼 할인해 주는 게요? 우리가 인디 밴드가 아니잖아. 그런가? 그리고 뭐 정승재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걔들도 뭐 사정이 있겠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잖아요. 그 착한 건물주로 소문난 연예인들 중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 세를 리드해서 그 지역에서 팍팍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세대로?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덜 받는데 그것도 이제 뭐 착한 건물주이신데 조금 뭐 사정 좀 봐주시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승재 씨가 이제 처음에 이제 좋은 의도로 했고 지금도 아마 이제 뭐 다른 분들한테는 뭐 어쨌든 간에 좋은 조건으로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티켓 판매를 이제 2월 20일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후 7시에 여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까지도 만약에 안 나갔다면 저희 접습니다. 우리 접자. 그럼 저희 안 해요. 시간 아깝다잖아. 그럼 안 해. 안 돼. 그건 해도 의미가 없어. 그렇죠. 의미가 없어. 뭐가 아쉬웠어? 그거 안 돼. 여러분들 보고 싶은데 사실 거기 있잖아 객석 반도 못 채우면은 그건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맞는 거지. 예. 매번 10만 명씩 보시는데 200명이 안 오신다는 건 그러면 그럼 말이 안 되는 2,000명도 거야. 아니고 그러니까. 200명 와줘야 된다 진짜.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 있잖아요. 사실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정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사나이가 과연 압승을 거둘지 아니면 선거에서 이번에 실패해서 사실 이제 사나이의 어떤 지위가 또 흔들린다라든가. 근데 이제 김종효 입장에서는 그냥 적당하게 이른 게 사실 우리 증시에는 이제 제일 좋다라고 했는데 사나이가 지금 압승을 해서 역대급 압승. 그래서 혼자서도 자민당 혼자서도 사실은 개헌이 가능할 정도로 물론 이제 사실 진짜 개헌을 하려면 중참이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참의원의 어떤 투표도 거쳐야 되는데 참의원은 사실 뭐 지금 보니까 사실 거기는 또 여서야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사나이가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것은 이제 재정을 좀 많이 풀겠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승부를 걸었는데 어쨌든 사나이의 압승은 일본이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주시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압승하게 되면 저는 엔화가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엔화가 별 변동이 없었어요. 아하, 그 이유는 뭐예요? 일단 뭐 두 가지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급하게 할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이제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이제 사나이를 이제 여러 가지 흔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치적인 어떤 불안 요소가 있었는데 어쨌든 대중들의 어떤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은 그냥 쭉 갈 것이다. 근데 급하게 뭘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헌법 빼면 다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여원하고 합의해야 되는 헌법 빼면은 모든 거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무리수를 둬서 지금 막 돈을 풀더라도 상황 봐가면서 풀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여유가 생겼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시장이 굉장히 안정돼서 다행이네. 주식시장은 일본이 아침부터 막 5%를 빡 때리면서 올랐는데 환율 시장은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좋네. 우리나라 환율도 안정적으로 흘러갔고 우리 시장이 일본만큼 오른 건 아닌데 우리 시장도 4%빡 맞아요. 올랐어요.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양시장이 모두 다 강했다라는 게 일단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 산하의 이 현상이 일종의 신드롬으로 가고 있다. 누가 총리를 하더라도 일본을 바꿀 수 없을 거야 해서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산하에는 달라. 그 정도로 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아벨을 뛰어넘는겨?
그러니까 아베까지만 해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민당 찍어줬거든요. 이번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인플레를 견인하고 있어서 50% 아래까지 50%까지 내려왔어.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사나이 지지율이 80%가 넘고. 진짜? 사실 이제 그동안 일본 총리들 중에서 사실 어떤 그 당시 어떤 정치적 어떤 이벤트 목적에 의해서 사실 중국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총리들은 많았는데 이렇게 정말 장기로 해서 버티는 사람이 흔치 않았거든요. 어떤 그 사람 표현으로는 희망을 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사나이가.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완전 절망이었잖아요. 일본 젊은 세대는. 어차피 저 어르신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 뭐 열심히 해봐야 다 필요 없고 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사나이 짱이 와서 뭔가 확 하니까 진짜 아이돌 분위기. 아, 다카치 사나이가.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사나이 짱이 나오는 그런 아이돌 분위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미 치러지기 전부터 압승일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압승할지 몰랐고 이런 신드롬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딱 한 가지죠. 이 신드롬을 이어갈 수 있느냐? 급격하게 실망으로 바뀌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미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약간 돌아서 있기 때문에 그럼 젊은 층이 압도적 지지로 됐는데 젊은 층이 똑같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이게 동력이 확 떨어질 수 있어서 어쨌든 이제 뭐 사나이거나 어쨌든 자신의 이제 정치 어떤 생명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이고 어쨌든 사나이가 이렇게 압승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통화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확 풀 것이다 외에는 뭐가 우리 이제 증시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율 변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적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옛날에는 일본이 우리한테 원재료를 안 주려고 막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막 빨리 그렇죠. 소부장 국산화해야 된다. 맞아요. 지금은 반대로 일본하고 중국이랑 싸우면서 우리랑 일본이랑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토류가 일본 심해에서 발견됐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로? 근데 6,000m예요. 그거 어떻게 파지? 의미가 없어. 6,000m 어떻게 파? 그거는 뭐 이제 의미가 없는 거지. 구해 와서 재련한다고 해도 중국이랑 다 가격 먹다. 차이가 너무 날 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히토류를 가져오는 걸 우리나라를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정말로 막 전쟁할 정도로 극한으로 싸우면 그렇지 않을 텐데 겉으로는 막 싸우는 척 하면서 그치. 서로 양쪽으로 봐주면 그거를 이제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간접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있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국이랑도 뭐 싸우지는 않고 있고 일본이랑도 어쨌든 사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어떤 삼자 거래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산업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 정도는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요. 자, 오늘 말이죠. 어쨌든 이제 김종효가 이제 뿌린 씨앗들이 사실 그래서 이제 수확을 뭐 사실 앞둔 것도 있고, OCIS 오일, 그 다음에 덕산 하이메탈, 뭐 한전은 지난번에 이제 좀 정리를 하라고 그랬었고, 포스코 퓨처의 뭐 이런 것들,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 태양광이 그 굉장히 재밌는 재료가 나와서 지금 주가가 막 폭등 중인데 왜 미리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어떻게 알아? 재료가 나올 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바로 샀어야지. 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가졌어, 정말. 아, 얘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할 줄 어떻게 알아요? 머스크가 얘기했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하늘로 위성을 100만 개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만 100만 개 쏘는 게 아니라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 센터를 태양광으로 돌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중국을 만났어요. 중국의 애들이 워낙 싸니까 가격이. 응. 뭐 미국은 중국을 때린다는 뭐 얘기도 있고 태양광이 다시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요가 없었는데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없었으니까 이거 수요를 100기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100기가면 원전 100기예요.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은 내러티브가 없고 수급은 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여도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양상이었는데 갑자기 하나솔루션 확 급등. 그 다음에 뭐 오르지도 않았고 내리지도 않았던 OCI 홀딩스 뒤따라서 확 급등. 중소형주 다 폭발. 형님 갖고 계신 그 장기 보유 유닛 테스트도 유닛 테스트 맞아.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유닛 테스트 제가 우리 저기 제가 하는 거 정말 주식 잘하는 형. 아, 나는 근데 그런 거 스타일이 안 맞는데 26,000원에 저한테 한 3년 전에 추천해가지고 내가 반토막 진짜 한참까지 까지다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서 오늘 갑자기 오른 거야. 오늘 그래서 2만 원 회복해가지고 야 모처럼 진짜 손실폭을 한 10, 한 5, 6%를 줄였어요.
근데 이제 그 유닛 테스트가 태양광도 연관돼 있고 반도체도 연관돼 있다 보니까 반도체 타고 조금 오르다가 맞아. 태양광부터 확 이제 같이 붙어버리는. 야, 근데 이제 확실히 제가 김종현가 말한 것처럼 우리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뚝 들어오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잖아. 그러면 결국은 서사가 있는 친구가 그럼요. 사실은 대중들의 마음을 흡입하는 것처럼 서사가 있어. 사실 OCI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뭐 태양광 뭐 사실 뭐 미국하고 뭐 저거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거를 뭔가 뛰어넘을 만한 뭐가 없을까 했는데 이제 갑자기 머스크가 저기다 이제 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게 서사가 생긴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면 하나솔루션의 미국 공장도 지금 어차피 중국 걸 밀어낼 걸 알았으니까 작년 한 6월까지 물량을 엄청 당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 정도만 되면 하나솔루션 공장에서 만들어서 공급할 것 같았는데 너무 많이 당겨가서 이 당겨간 걸로 지금 재고가 소진되고 있느라고 지금 하나솔루션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받아야 될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실적이 안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태양광을 막 당겨가서 쓰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솔루션 공장 돌아가겠네? 공장 돌아가면 생산한 만큼 보조금을 받으니까 하나큐셀의 미국 공장의 수익성이 올라가겠네가 주가 반등의 근거가 되는 거죠. OCI는 그럼 어떻게? 오시아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이 자기네 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막혀 있으니까 동남아로 우회했는데 이것도 막아놨거든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에 지금 공장이 있어요. OCI는. 그러면 얘네는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가니까 말레이시아가 원래 미국에 내야 될 관세만 주고 가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것마저 막으면 미국은 폴리실리콘을 가져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OCI가 이제 미국에 우리도 공장 만들 테니 관세를 조금 낮춰주든가라는 그런 협상만 되면 그러면 지금 통이나 다초 같은 데서 가져갔던 이 중국 물량들은 조금 줄이고 어차피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우리가 독점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중국 물량은 최대한 줄이고 우리나라 물량을 만약에 미국으로 많이 가져갈 수만 있으면 OCI 홀딩스도 원래 9만 원대 처음 말씀드릴 때 이게 PB가 한 배가 16만 원이니까 그 정도의 가격을 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더 가격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OCI. 그럼 지금이라도 담아야 될까요? 아니지 지금 근데 늦었지? 지금 담기엔 좀 늦었죠. 왜냐면 9만 원에서 벌써 이제 16만 원 가까이 왔는데요. 늦었구나. 여러분들 이제 OCI가 거의 목표가가 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머스크 어떤 그 호재가 생기면서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 지금 뭐 저희 이제 9만 원대 후반에 이제 작년에 추천해서 이렇게 온 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떤 태양광 어떤 수요에 있어서 중국을 막으면 어쨌든 OCI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머스크 어쨌든 간에 지금 서사가 입혀지면서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렇죠. OCI 그때 그 김종효가 이제 뭐 16만 원 정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14, 15 뭐 보수적인 분들은 뭐 이렇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반절 덜어내고 조금 뭐 이렇게 한 15, 16에 또 팔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봐라. 조금 더 지금 상태라면 봐도 되겠다. 20까지? 뭐 20이 될지 그 넘어갈지 아니면 18 정도에서 끝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좀 더 지켜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완전히 뭐 로봇같이 대세는 아닙니다만 이제 태양광도 요거 외에도 좀 괜찮은 종목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태양광 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긴 어려운데 태양광과 연관돼서 살펴볼 만한 종목은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뭐 덕산하이메탈이나 RFAHC 이런 거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솔리드도 그렇고 중소형주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여기 조회수가 꽤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디서 이용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방송 한 다음날 이게 좀 많이 움직여? 그런 것도 있고 시장 빠지는 날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우리 때문이야? 우리 힘이야?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그렇게 너도 있잖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우리 지금 있잖아. 표가 200장이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아니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가 또 걱정돼? 지금 그 모 신문 뒤집어졌거든요. 거기 기자들이 맞아, 기자. 선행매매 해가지고 뭐 뒤집어졌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는 앞으로 제가 언급은 하지만 공식적인 바이콜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목표가도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 종목을 좋게 봅니다 정도까지만 얘기할 테니까 뭐 사는 가격도 알아서 사시고. 우리가 이제 대형주는 여러분들께 이제 콜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거래 뭐 어쨌든 대금 이런 것들이 조금은 또 사실 이제 뭐 저희 진짜 뭐 사실 유튜브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움직이면
또 그날 또 장중에 또 이제 사실은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아니 그럼 저 김군한테 다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그냥 뭐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제가 아는 형님들한테 얘기하는 것까지 뭐라고 했어. 아니 그리고 사실 지금 김종효가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있잖아, 종목을 사실 김종효 주식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가격도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그게 궁금하면 거기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삼두가 얘기한다고 다 맞지도 않아. 맞아. 코덱스 코스닥 150원 왜 이렇게 힘을 못 써요? 아니, 지금 지수가 정체되고 있잖아. 아, 그래서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다른 방송에서는 매수콜 그리고 또 파는 가격까지 얘기를 한다. 근데 저희 거에서만 얘기를 당분간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네.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본다 정도로만 얘기할 테니 다른 뭐 여러 전문가라든지 뭐 리포트라든지 이런 거 참고하시면은 가격은 또 아이디어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거 사실 이제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가격만 그동안 여러분들께 그 밥 숟가락 이렇게 떠줬는데 이제는 이렇게 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써주셔. 떠먹든 말든 뭐 그렇게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태양광 종목 또 뭐가 있어요? 그 태양광이 결국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 테슬라는 하늘로 저 우주로 띄워서 24시간 하겠다는 거지만 어쨌든 지상에 있는 거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날씨 나쁘거나 밤 되면 안 되니까. 어. 그래서 그거 보완하기 위해서 ESS랑 붙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BESS라고 해서 이게 내년도에 전체 미국에 설치되는 배터리 용량의 거의 절반 정도가 BESS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 가는 뭐 LG엔솔이나 삼성 SDI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지금 ESS는 어떤 형태로 배터리를 만드냐면 거의 각형이에요. 맞아요.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원통형일 수도 있지만 거의 각형이 많아요. 각형은 저기 저희가 잘한다며 삼성 SDI. 네. 그래서 삼성 SDI를 말씀드린 거고, 그럼 삼성 SDI 각형 캔을 누가 만드냐? 그건 이제 상신 EDP가 만듭니다. 그래. EDP. 상신 EDP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삼성하면 뭐 원익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하면 SDI는 얘네랑 같이 가는구나. 상신 EDP. 각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캔을 상신 EDP가 만들어서 캔을 만드는구나. 그럼 ESS가 정말 늘어난다. 그런 각형 배터리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상신 EDP의 실적도 늘어날 수밖에 아하. 상신 EDP가 또 오늘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얘네가 원통 캔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데 들어가는 그 원통형 캔도 얘네가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만약에 이게 삼성 SDI 향이면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SK온이나 만약에 파나소닉이나 뭐 이런 데랑 만약에 하는 거라면은 이건 좀 얘기가 대박이에요? 달라지죠. 왜냐면 얘는 삼성 SDI에 그냥 무조건 붙어가는 기업인데 다른 데도 뭔가 제공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매출이 확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삼성 SDI보다 다 파이들이 크니까. 그치, 이제 삼성 SDI가 사실 그때 얘기한 것처럼 LG나 SK보다는 조금 이제 사실 떨어지는데 얘네는 이제 각형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ESS 하려면 사실 각형이 좀 유리하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SDI가 요즘 오르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얘네가 삼성 SDI를 뛰어넘어서 원통까지 가면 어쨌든 SK 뭐 LG엔솔 아니면 뭐 파나소닉 뭐 이런 쪽에도 혹시 납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2023년에 대거 이익이 크게 나고 2024년도에 해외 투자하면서 적자나고 2025년도에 BEP 간신히 맞추고 올해는 이익이 좀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김종효가 지금 얘기했다는 것은 가격은 여러분들께 얘기를 안 해줘도 그냥 대충 뭐 다무란 얘기고 근데 그건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해줘.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다. 그거는 사실 나중에 파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파는 거잖아. 그것도 얘기를 안 해주면 우리가 너무 메리트가 없어. 지금 부동산도 흔들리고 있단 말이야. 부동산도 흔들리고 있는데 저기요 네가 그것도 얘기 안 하면 우리 큰일 나. 사는 가격은 얘기 안 해도 돼. 그잖아. 파는 건 막 먼 훗날 얘기인데 뭐 어떠냐고. 그건 얘기해줘야지. 제가 나중에 강의 때도 말씀드릴 건데 소위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는 계열의 종목군들의 이것도 일관되게 다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턴어라운드 되거나 기존에 성장했던 기업들의 PBR은 2배 정도까지를 기본적으로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익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PBR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 기업은 이익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이익이 만약에 2023년도 정도로 회귀한다고 하면 PBR 2배 정도까지는 볼 수 있죠.
지금 현재가 PBR이 한 1.3배, 4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격으로 말씀드리기보단 PBR 주배다. 그건 얼마인데? 계산하기 힘들어서 그래. 그건 똑같은 거 아니야. 22,000원입니다. 22,000원. 그래, 그거는 너무 김종혁 결벽주의야. 아니, 뭐 그게 아니라 나는 그리고 있잖아. 우리 방송이 종혁가 아까 얘기하지만 우리 방송이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난 그렇다고 보진 않아. 얘기해줘. 안 그래도 악성 댓글 많이 받고 머리 아픈데 지금 이거까지 얘기 안 해줘. 우리 김인만 지금 위험해. 근데 지금 김종혁마저도 지금 매수가도 뭐 그렇다 치고 아니 그걸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하냐는 얘기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이끌었던 게 조방원부터 해가지고 반도체하고 이제 로봇. 태양광이 어떤 저희가 될 수 있어요? 그 대항마가? 중국계 계속 밀려 들어가면은 힘들죠. 근데 어쨌든 중국 걸 최대한 제한시키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거나 미국과 연관이 있는 국가들 것만 받는다고 치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이게 과연 잘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M7 보고 너희 전력은 니들이 알아서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태양광 안 할 수가 없어요. 원전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SMR이 아무리 빨리 된다고 해도 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가스 발전하고 태양광 이런 걸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늘로 띄우는 것도 이제 페로브스카이드라고 해서 3세대 이제 태양 전지를 뭐 또 새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조금 지켜볼 여지가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유닛 테스트가 오늘 좀 오른 게 이제 그거 관련해서였잖아요. 그 맞긴 한데 근데 솔직히 그거 얘기 나온 지 4, 5년이 넘었어요. 유닛 테스트가? 아니 유닛 테스트뿐만 아니라 그 연관된 종목이 몇 개 있거든요. 주성엔지니어링부터 몇 개 있는데 그게 4, 5년 전부터 얘기 나왔는데 아직도 개발이 안 됐다는 거는 돈이 안 되거나 기술적으로 미비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나 뭐 사야 돼? 알려줘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EDP. 당신이 1피 사라고? 나 유닛 테스트 살라 그랬지? 네, 킹그라의 연구소 이제 부동산 편입니다. 사실 말이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댓글이 아주 화랑새인 게 사실 2주 전에는 제가 이제 그 김만 잡들이 해가지고 내 욕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니 난 몰랐어. 근데 이제 쓱 보니까 저기 우리 PD가 저는 사실은 딱 댓글은 이제 추세만 보고 안 봐요. 왜냐면 제가 워낙 성격도 그렇고 사실 제가 이제 태생적으로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이제 뭐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 시절에 그렇게 이제 뭐 거친 방송을 했는데 뭐 욕먹는 것도 당연하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런데 어떤 친구한테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걸 이제 보는 친구한테 네가 전교생이 쓰는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에 한 칸에 네가 들어가서 입는 거야. 근데 거기서 네 얘기를 듣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어떻게 익명성이 보장된 데서 좋은 얘기도 쉽게 나오지만 나쁜 얘기는 더 쉽게 나오거든요. 나쁜 얘기가 더 쉽게 나. 좋은 얘기는 잘 안 달아.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요? 스토킹 같은 거는 좋은 얘기 일색이야. 왜 그렇지? 내가 거기서 이제 재밌게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자 중에서 역대급으로 재밌으니까. 그래서 뭐 나쁜 얘기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욕먹는 거 정도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사실 지지난주에 그냥 내가 김만한테 너무 뭐라 그랬구나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그런 거 좀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김만이 욕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맞아 김만이 저기 100분 토론 나간다고 사실은 월요일 날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녹화할 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광수 씨도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GS에서 하는 유튜브에서 이광수 씨하고 김인만 씨하고 둘이 같이 그때 방송을 했었고 이광수 씨는 부동산 하락론자고 김인만 씨는 사실 대세 상승론자예요. 그런 어떤 어쨌든 그 두 사람의 어떤 시각 차이 때문에 저희가 그때 같이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100분 토론에 나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100분 토론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했더니 뭐 김인만 짤이 엄청 도는데 뭐 혀를 낼름거린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PD가 이제 약간 당황하셨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집이 2개인데 사실 예전에 이제 제가 무주택으로 계속 살았잖아. 나 월세 살았잖아. 네. 뭐 근데 제 어떤 그 과거 뭐 찌질했던 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뭐 알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가 이제 꿈이 이제 집 한 채 갖는 거였는데 제가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집을 사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전세로 오래 살다가 2011년도에 청약을 써서 송도가 그때 된다 그래서 송도를 넣었다가 떨어지고 송도 어쨌든 대안으로 청라도 그때 인기를 얻었을 때 그래서 그래서 GS자이가 제가 그때 청약을 넣어서 5대1 경쟁률을 뚫고 된 거예요. 그것도 5대1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식사동이 대거 미분양이 났다는 거야. 근데 그때 연예인들이 이거 미분양 났는데 피가 없으니까 들어가면 나중에 여기 이제 분양가 회복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엮여서 식사하고 이제 청라를 산 거지. 2011년도. 네, 그러니까 청라는 이제 내가 살 집이었고 식사는 어쨌든 간에 뭐 나중에 팔려고 그랬었는데 투자 그걸, 목적으로? 아직까지 못 팔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고민이 다 있어요. BTS B 고민이 있어. 정비도 고민이 있어. B가? 아니 걔들도 이제 더 많이 나가야 되고 뻗어 나가야 되고 자기 걸 유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더 그 나가면 고민의 무게는 어떻게 보면 무명보다 더 클 수는 있어. 근데 절박함에 있어서는 무명 연예인을 못 따라가겠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집이 사실 한 채인데 비싼 데 있는 사람들도 고민이 있겠죠. 근데 고민 있죠. 사실 무주택자의 어떤 그 매번 이게 전세 때마다 마음 졸이고 고심하고 이런 것들 그 크기는 못 따라가요. 스트레스 그럼 받죠. 저는 그걸 알거든. 뭐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진짜 돈 없어가지고 월세 살면서 뭐 그거부터 해서 아우 또 전세 어디로 가지 그런 고민 스트레스. 그 절박함은 사실 못 따라가죠. 근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그렇게 뭐 정치적인 어떤 부동산은 사실 그 정부의 정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논리가 입히기가 참 좋은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어떤 국민들의 가장 큰 재산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화라든지 어쨌든 방어 기제가 센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중앙 정치와 관련된 부동산 정책은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강남 얘기 안 하고 정치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뭘 하는 거야 부동산은. 사실 이제 또 김만희가 요즘 또 워낙 또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런 얘기는 조금은 덜 다르고 우리는 왜 우리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다큐멘터리도 저는 고향민국 그리고 제가 한국계행 이런 거 많이 보거든. 한국계행 좋죠. 그런 것처럼 제가 그냥 지역 밀착으로 해서 강남권 말고 비강남권 그리고 이제 뭐 경기권 이런데 그 지역의 어떤 아파트라든지 그런 좋은 시세들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좀 말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사실 정책 관련해서는 한 주에 하는 방송들이 많아요. 많아. 우리 방송 안 봐도 맞아요. 매일 나와. 매일 나오고 그러니까. 이미 늦더라고. 금요일 나오니까 이미 늦어요. 김인만이 또 유려한 화술이 있어가지고 뭐 그걸 조금조금 푸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고 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는 뭐 이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쨌든 간에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좀 알짜 정보를 좀 드리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광수 씨랑 또 개인적으로 또 친하죠? 개인적으로 친해요. 커피도 먹고 내가 또 커피도 선물 주고 그날 또 100분 토론 끝나고 서로 또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때 봤잖아 GSTV 할 때도 토론할 때는 격렬하게 하거든. 약간 컨셉처럼 끝나면 사이 좋은데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해도 되냐? 아, 진짜 싸웠다. 나중에 멱살 잡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날 또 나는 하던 대로 한 거거든요. 우리 서로 하던 대로 했는데 아니 근데 뭐 저기 뭐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그 여기저기서 전화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막 전화 오더라고. 금요일날 대학교 때 같이 자취했던 선배 형이 뜬금없이 전화 와서 괜찮니? 상처 안 받았니? 집에서 뭐라고 안 그러고? 우리 와이프는 그러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왜 자꾸 분란을 만드냐. 뭐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도는지도 몰랐는데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막 전화 오더라. 너 큰일 났다. 너 마음을 그래서 그 한문도 교수님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락 하시는 분인데 저하고 또 친해요. 그래서 밤에 전화 와서 엄마 나 괜찮아? 네가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래, 광수가 그 얼굴 표정이 토론할 때는 원래 그러잖아. 그래서 아니 나 아무렇지도 나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상처받지 말고 남들이 더 걱정해주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김마 씨는 이 어떤 이 노이즈 형국을 틈타서 부다방이 구독자가 늘었다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 인간은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뭐 이게 제일 댓글 다는데 맥 빠지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들이야. 뭔 얘기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밤에 딱 생각이 난 게 이거다 해가지고 바로 부다방 TV 내가 자료를 만들어서 또 영상 하나 올렸잖아. 100분 토론 무엇이 문제인가 이래서 영상 올리 조회수가 빵 터져. 얼마 났어? 부다방에서 6천 나왔어요. 부다방이 13,000명인데 6천 나왔으면 많이 나왔지 조회수가. 전? 조회수 6천. 뭐야? 아니 구독자 13,000명에 6천이면 많이 나온 거지. 그래서 300명이 늘었다니까요. 내가 그래요? 기분 엄청 좋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역대 모든 정부의 성패는 사실 부동산으로 이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지금 부동산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확실하게 본인이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강경으로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코멘트를 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가 왔을 때는 조금 저희 채널하고 맞지는 않는다 해서 우리가 뭐 댓글이 무서워서 아니 그런 거. 김인만한테 다른 댓글 나는 뭐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는데 저희 어떤 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다. 저희는 그냥 나중에 변화가 생겼을 때 또 저희가 이게 분석하고 이런 건 확정이 됐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인만이 댓글이 무서워서 야 김구라가 말이야 또 김인만 또 보호해준다고 또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한다는데 저희가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안산 베스트 5를 이름 바뀌었어요. 네. 이두영님. 뭘로? 김기만으로. 네. 오늘 안산 안 하면 시청자가 이거 김만이라 그랬대. 그래서 김기만으로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지금 안산 드디어 시작합니다. 안산이 저는 약간 좀 저평가가 아닌가. 근데 안산이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61만 명 정도 되는 그러면 꽤 큰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근데 거기가 외국인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아, 많이 이렇다니까? 이미지가 안산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잘못은 아니고 외국인들도 많은데 외국인들 공단 지역에 많이 있는 것도 있으나 그럼 수원은 외국인들이 없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인천은 보면 없냐고. 인천도 외국인들 되게 많아요. 많아.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김포도 되게 많아. 우리나라 외국인 다 많아. 일산은 조금 덜해. 왜냐면 거기는 이제 공장 지대가 좀 없으니까. 근데 진짜 김포 같은데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산하면 진짜 왠지 외국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그게 이미지가 그러니까 바로 우리 삼도도 그러죠. 안산하면 외국인. 그러니까 나도 사실 그렇거든. 남양주도 외국인 많아. 많은 분들이 그게 선입견이 그래 있으니까 도시가 마치 외국인들이 도시에다 사는 것처럼 하는데 물론 외국인들이 사는 동네도 있겠으나 뭐 고잔 신도시나 지하철역 주변으로는 아파트 단지 신도시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데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서울분한테 안산 얘기하면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거기 어디예요? 이렇게 막 지방처럼 얘기하는 되게 가깝죠? 가까워.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저평가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셨을 거예요. 왜냐면 소래가 안산이에요. 맞아요. 소래포구가 안산이죠. 그래서 사실은 고잔이 옛날에 인천이었어. 아 진짜? 응, 그래서 옛날에 내가 우리 엄마랑 소래 가서 새우젓을 사왔거든. 김장할 때. 그래서 그게 버스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21번인가 몇 번이 고잔동까지 갔었어. 버스가. 근데 내가 옛날에 그때 그 고잔까지 가서 내 친구랑 같이 가서 거기서 뭘 사 먹고 차비로 걸어왔거든. 완전 옛날 집까지. 얘기하는 거죠? 6시간 걸려, 6시간. 6시간? 고월동까지 오는데 6시간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이제 그 고잔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서울 이렇게 있으면 요쪽에 이제 안산 있고 여기 이제 송도하고 요쪽 그죠? 인천 논현도가 이렇게 붙어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안산이 면적도 꽤 크고 안산이 또 관광객이 많습니다. 대부도가 안산이에요. 대부도 있죠. 오이도. 예, 오이도도 그렇고. 어. 또 안산이 옛날에 그 강호순 때문에 강호수는 화성 아니야? 아니야. 강호순이 강호순이야. 강호순이 안산이에요. 안산에서 옛날에 저걸 했었어요. 무슨 어떤 그 마사지 샵에서 그게 안산에서 했구나. 안산이야 안산. 그래서 이미지가 안 나빠졌나? 강호순 때문에도 조금 이미지가 안 좋았어. 강호순. 안산 이름 바꿔야겠다. 그래서 안산이 그래서 조금은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서 안산 분들이 사실은 조금 속상해하죠. 속상하지. 그 화성이 옛날에 살인의 추억 그 이미지 벗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동탄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동탄 신도시도 그러잖아. 화성 동탄 그러면 뭐가 화성 동탄이야? 동탄 신도시지. 화성 빼줘. 이런 그런 이미지가 있듯이. 그럼 있잖아요. 안산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구도심하고 신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안산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단원구가 있고 상록구가 있는데 단원구에는 이제 안산에서 가장 유명한 고잔 신도시. 그래서 지하철 4호선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4호선이 사당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평촌 신도시 지나가고 3번 신도시 지나가고 이제 안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앙대역도 있고 지하철역이 이제 4호선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고잔 신도시라고 여기가 고잔. 여기가 LH가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또 개발을 했나? 그래. 여기는 또 수자원공사 자전거 가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수자원공사가 시행사로 해가지고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잔 신도시가 이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안산에서는 살기 좋은 역세권에 맛있는 빵집도 많고 맛집도 많은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일단 고잔 신도시가 지금은 거주지로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다. 그러니까 안산 구도심은 조금 이제 여타 구도심처럼 약간은 좀 이제 노화돼 있고. 그렇죠. 구도심에. 그래서 뭐 대부도나 오이도 쪽도 있고 공단 지역들도 있고 소래포구 쪽도 있고 있는데
일단 고잔동이 주거지로서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가보면 거의 신도시예요, 신도시. 약간 대장급. 대장급 아파트들도 많고 여기는 푸르지오 도시. 맞아. 대우건설이 힘들다가 안산 고잔에서 푸르지오 시티를 만들면서 사실상 대우건설이 제기를 했던 아, 그래요. 곳이 바로 안산입니다. 자, 어쨌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안산 어쨌든 간에 이제 베스트 5라 그랬는데 이제 김만 소장이 얘기한 거는 사실 이제 구도심 이런 데보다는 어쨌든 고잔 신도시가 어쨌든 거기서는 그래도 제일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고잔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베스트 5에 이제 많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왜냐하면 또 이제- 우리 채널이 특성이 아니 거기 살기 좋은 아파트 살기 좋은데 또 가격대가 그러니까 우리 또 무주택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오늘 내가 또 가격대를 좀 착한 가격으로 하고 그래. 호재가 있는 지역들 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래. 선별해서 내가 김만이 저기 짤 보면은 정말 저 부동산 업자라고 나오면서 부동산업자, 사기꾼, 투기꾼 수원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투기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남도 아니고. 사실은 유주택자, 다주택자만 지금 대변한다는데 사실 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억울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진짜 가격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줄을 세우면은 고잔동 꽤 많은데. 당연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리고- 뭐 이제 투자 가능성이 높은. 하고 내가 자문까지 받았잖아. 아, 그래. 우리 이은홍 부대표가 또 안산 또 나우바리.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베스트 타일을 뽑아달라 그래서 내가 금전까지 받고 아, 그래. 알겠습니다. 믿어도 예, 좋습니다. 예, 자, 베스트 5요? 5부터 가겠습니다. 그래, 5. 베스트 5. 베스트 5 실제는 베스트 5이지만 안산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요. 자.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우리 일두가 안산에 살게 됐어. 나 어디 가야 돼? 이 아파트입니다. 아, 그래요? 왜? 돈 있는데 돈 있으면 여기 들어가야죠. 2016년에 지은 신축 아파트고요. 얼마 안 됐네요. 10년 1569세대 대단지 아파트고 용적률은 319%인데 뭐 재건축할 거 아니니까 상관없고 가격부터 보게 되면 전용 84입니다. 작년 12월, 2025년 12월에 10억 4,500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산 치고는 세네. 세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아파트라니까. 여기가 호수뷰 나오면 10억 7천. 네이버 매물 보면 샤이뷰 호수 살짝 보이면 9억 6천. 그래? 여기가 호수가 나온다는 거지. 전세는 5억. 그러니까 주변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고요. 시와호 뷰, 호수 뷰까지 나오니까 뭐 모든 걸 다 갖추는데 유일한 단점이 고단역, 지하철 4호선 고단역이 조금 멀어요. 그래서 거기 단점인데 신안산선이라고 안산에서 여의도로 가는 지하철이 있어요. 공사 중이야. 그래서 저번 보면 여의도에 뭐 공사 현장 무너졌다고 하는 게 이 신안산선인데 요거 타면 이제 여의도로 가거든요. 요게 요 아파트 바로 옆에 이제 들어옵니다. 언제 개통해요? 제가 알기로는 2027년 내년 개통 예정인데 뭐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개통되면 더 좋아진다. 그리고 여의도 출퇴근하는데 여의도 집값 비싸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제일 좋은 아파트 호수뷰 나오고 학교도 있고 쾌적하게 살면서 신안산선 타면 30분 정도? 30분 안 걸릴 거거든요. 여의도까지.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서울 여의도권 혹은 뭐 예를 들면 마포권 뭐 요런데 이제 뭐 사실 이제 대방 뭐 영등포 요쪽에 이제 직장 있는 분들은 여기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죠. 안산에서 애 학교 보내고 나는 안산 싫은데 나 돈 더 많은데 그러면 뭐 서울에 알아서 하시든지 안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다. 하지만 저는 베스트 5다. 아하, 왜냐면 이제 가격이 조금 이제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구독자를 보게 되면 또 10억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구독자는 강남 관심 없습니다. 강남 관심 없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뜨거웠던 기억, 송도, 청라, 검단 이런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조회수 잘 나오더라고. 우리는 이제 뭐 강남은 이제 쳐다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일단 뭐 베스트 5는 일단 10억으로 끊었으니까 일단 맛은 보여줬고 네, 베스트 4. 베스트 4는 선부동이라고 있습니다. 단원구에 선부동에 군자주공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주공 아파트가 많아. 여기가 이제 소해선 선부역이 있는 곳인데 소해선이라고 지하철이 새로 개통하긴 했거든요. 1990년에 지은 아파트고 1190세대. 네. 오래됐는데 제가 왜 4로 뽑았느냐. 용적률이 109%. 야, 이거는 무조건 재개발 간다고 보는 거네. 재건축되면 사업성이 좋죠. 109%는 우리 개포주공 5층짜리가 80%거든요. 109%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잘하면 환급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대면. 그래서 일단 좋고 지하철역도 있고 호수도 있거든요. 화랑유 원지가 근처에 있으니까 애기 데리고 산책 가도 되고 전용 46제곱미터 그럼 얼마야? 공급 면적으로 17평. 옛날 이제 중앙아파트 작은 거구나. 그게
2억 9,500만 원. 오, 되게 싸네. 괜찮잖아. 괜찮네. 그리고 전세가 1억 7천이거든요. 그러면 자 2억 9,500이잖아요 매물이. 전세가 1억 7천이면 한 1억 2천 있으면 전세 깨고 살 수 있으니까 이걸 뭐 나쁘게 말하면 갭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투기 과열지구도 아니고 토지 거래가 구역도 아니고 합법의 테두리에서 내가 무주택인데 돈이 1억 2천밖에 없어. 나는 계속 무주택 살기는 좀 그래. 그러면 1억 2천 가지고 이런 거 하나 사둬도 사도 된다. 저는 괜찮겠다. 지금 이제 어쨌든 본인이 이제 전세나 이런 거 살고 있으면 그냥 어쨌든 나도 이제 집에 하나 있어야 되겠다면 이런 거 하나 사두면 1억 2천 가지고 투자하는 거 가지고 갭 투자하고 욕하면 사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야. 뭐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또 은근히 신경을 많이 쓰나. 아니 근데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그럼 재개발 지금 이제 건축 연도가 언제예요? 90년이니까 허용 연한은 됐어. 그러니까 추진을 하면 되는데 사정권은 들어왔는데 여기가 약간 일산 지난번에 얘처럼 여기 많이 얹어서 재건축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있고 그것도 추진할 수도 있지. 내가 들어가서 한번 해볼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이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재건축의 매력이 좀 있긴 있구나. 매력 있죠. 용적률도 109%니까 또 여기 추진하면 뭐 2배, 3배 올리면 그냥 뭐 실거주해도 되고 또 자금력이 부족하고 신혼부부나 혼자 사시는 근데 분은 거기가 있잖아요. 주변 환경도 좋고. 주변 환경 기본적으로 이게 주공단지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편의시설이나 학교 다 있고 그래요. 살기 좋다니까요. 예전에는 지하철이 좀 부족했는데 지금은 이제 서해선에 들어왔으니까 괜찮다. 베스트 4 되겠어요. 그래요. 베스트 3 두두둥 고잔주공 8단지 1987년도 야, 오래됐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기로는 안산이 옛날에 일기 신도시 해가지고 반월이었잖아. 맞아요. 그때 지어진 거구나. 맞아요. 보니까 그러네. 왜냐면 그때 저 노태우 정권 때 아니야. 그러네. 오. 87년이면 전두환. 그래, 전두환. 전두환에서 이제 노태우로 막 넘어가네. 네, 맞아요. 전두환이 막 그때 500만 원 건설 계획 나오고 했을 그래. 때 그때 주공 아파트 많이 지었거든. 사회 교과서에서나 보던 반월 얘기가 그래서 반월. 여기는 용적률이 168%. 아, 이건 조금 다닥다닥 줬구나. 그래도 중층 아파트 치고 168%면 좋아요. 서울에서 이 정도면 매우 좋게 평가를 하는데 안산이니까 그렇고 여기는 지하철역이 이제 중앙역, 지하철 4호선 이용할 수 있는. 그래, 그 중앙역. 맞아. 중앙역이 굉장히 인기 있는 거고 토중학교 있고 안산중앙공원 있고 지하철역 있고 편의시설 좋고. 그거 얼마야? 요거 얼마냐면 전용 74 그러니까 28평 아파트. 전용 84가 아니라 이제 74. 요거는 74 4억 1천. 전용 74면은 근데 이제 지금 28평이잖아요. 주공 28평이면은 그래도 꽤나. 괜찮죠? 방 3개, 화장실은 하나, 매물은 3억 8천에서 4억 7천 수리에 따라서. 28평이 3, 4억이면 그건 괜찮네. 괜찮잖아. 나쁘지 않네. 그러면 나쁘지 않아. 한 1억, 2억 있는 사람이 생애 최초면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내 집 마련 힘들다라고 하는데 서울 한강벨트를 찾아보면 이거 저렇게 비싼 집을 저렇게 올라있는 집을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찾아보면 이런 데 할 수 있다. 사실은 또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진짜 어쨌든 집은 우리는 이제 옮겨 다니면서 조금씩 어쨌든 기회를 엿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그래도 좋은데 한 2-3번만 튀기면 좀 괜찮았는데 이제는 사실 그렇진 않죠. 쉽지는 않으니 몇 번 그래도 경기도권에서 혹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은 그럼요. 또 분위기 타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괜찮을 수 있으니 그래도 4억이 부담스럽다 하게 되면 면적을 줄여서 전용 54제곱미터, 23평. 방 2개 화장실 하나. 요거는 2억 9천에서 3억 정도. 전세는 1억 8천이니까 1억 2천 정도로 살 수 있죠. 전용 지금 54면은 공급이 23평이면은 23평? 그러면 여기 오피스텔 같은데 거의 30몇 평이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변에 8단지뿐만 아니라 5, 6, 7단지도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 역 주변이니까 저는 지하철역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용적률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으니까 요거 3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돈이 1억, 2억 있는 사람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 일단 내 거주의 안정을 또 찾을 수도 있고. 맞아요. 요거 올라가면은요. 의외로 이런 아파트가 분위기 타잖아요. 1억 금방 올라가. 근데 우리가 이제 강남 아파트 보게 되면 50억 아파트가 10% 올라가면 5억. 그게 고치는데 3억 아파트가 1억 올라가면 엄청 많이 올라가. 그럼. 근데 이런 아파트가 올라가기 더 쉬워요. 분위기가 3억이 뭐. 어떻게 5억이 올라? 말이 안 돼.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3억이 되는 거지. 10% 오르면 3천인데 맞아. 우리는 금액에 민감하니까 그래, 맞아. 사실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가 박은 돈을 생각해야지. 거긴 50억 박았다고. 그래, 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생각해 두시고요. 예, 자, 그래서 김만 씨가 좀 욕 먹더니 하여튼간 연예인들이라든지 방송하는 사람들 초심 찾는데 제일 좋은 게 욕 먹는 거야. 잘 알지. 욕을 더 먹어야 될까? 아니야, 그렇진 않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 좀 이렇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아, 그럼요. 아니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긴 말은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아, 예, 그럼요, 근데 뭐 그럼요. 그리고 저도 이해하는 게 또 우리 댓글 보게 되면 사실 이광수 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토론 붙는 것도 서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광수 대표님을 또 지지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본인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제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악성 댓글 달면 저는 이해해 주는 게 그래 내 댓글 달아서 마음이 좀 풀리면 또 그럼 그래요. 뭐 누구를 욕하겠어 나라도 욕해야지 뭐. 이제 베스트 베스트 두두둥 성포주공입니다. 이제 성포구 상록구로 갑니다. 상록구. 아, 상록구는 근데 이제 약간 좀 뭐 거주지로서는 다른 것보다 못하다. 아, 근데 비슷비슷해. 그 동네가 그 동네야. 행정구역이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신도시가 이제 고잔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잔구가 조금 뜨는 거지. 그러니까 뭐 푸르지오나 신축 아파트를 원하면 그렇고 여기는 이제 옛날에 여기도 94년도 이전 아파트. 아, 안산 상록. 여기는 성포주공이라고 있어요. 성포주공. 여기도 아까 그 군자주공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성포주공 11단지 제가 픽했는데 94년도에 지었고 1975세대 대단지 아파트. 세대수는 클수록 좋아요. 그래야 관리비도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건축을 해도 랜드마크가 되니까 용적률 150%.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주변에 학교 뭐 다 있어요. 근데 지하철이 좀 불편했는데 여기 신안산선 단지 바로 코앞에.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면 이제 역세권 단지가 되니까 여기도 가격이 얼마냐면 전용 59가 3억 4천, 전세 2억 2천. 오, 싸네 이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여의도 주택은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의도 직장이 있는데 돈이 내가 사회 초년생에서 얼마 없어. 한 1억만 모으면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출 규제 이것도 해당도 안 되네. 규제 지역 아니니까 전세 끼고 사도 이거 불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필요하면 전세 끼고 샀다가 나중에 또 입주해도 되니까. 맞아. 이런 건 좀 괜찮지 않나. 매물 3억 5천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한 1억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아파트니까. 우리 동일이 케이스가 이런 거잖아 다 보면은. 고리 그렇죠. 같은 거. 동일이도 그런 거죠. 고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저는 좀 오매불망 막 그렇게 안 되는 거 막 기대하지 마시고. 그때 이제 사실은 또 한다고 그랬을 때 김만희 그때 내가 전화했더니 아 그거 뭐 어떻게 뭐 얼마 되겠어요 뭐 이랬는데 아 그냥 나는 그냥 목적은 하나였어. 그냥 동현이가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제 전세금 끼고 샀는데 마침 또 재개발 된다니까 좋은 이주가 또 생각보다 잘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런 잘 마인드지.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뭐 이런 거보다도 주거의 안정도 필요하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면 찾아보면 안산도 있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자꾸 그래요. 강남하고 비교하지는 말자.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근데 있잖아 나는 그냥 전세 살고 있잖아. 나머지 돈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할 거야 공부를 해서. 그러면 그냥 주식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 직장 다니는 분은 여기에서 신안산선 개통되면 다니니까 소액으로 이런 거 하나 사서 또 잠은 자야 되니까 요즘 또 전세 가격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해도 되고. 아니 아니면은 그냥 나는 그냥 월세 살고 이렇게 하고 난 주식할 거야. 그런데 뭐 진짜 집값 오르는 거 나는 그냥 내가 주식해서 벌 수 그거는 있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는 봐요. 다주택자가 있고 집 하나 가진 사람이 있고 돈은 있는데 굳이 안 사는 사람이 있고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게 시장이라는 게 구성이 되는데 굳이 필요도 없고 안 사는 사람이 사자고 막 뛰어들면 그게 과잉 수요가 돼서 집값이 폭등한다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사실 이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강남 뭐 이렇게 반포 17억 할 때는 돈이 있어도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았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지.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거. 포머가 되니까 그러니까 막 뛰어드는 건데. 그 수시랑 똑같잖아요. 맞아. 근데 역설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이제 투기 많이 들어왔을 때가 2015년, 16년, 17년, 18년에 많이 들어왔고 집값 올라는 2021년은 막 포모 때문에 안 사던 무주택자들이 사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자신만 생각하자. 네. 이제 베스트 원. 패스 원, 예. 베스트 원은 GTX로 갑니다. 네. GTX. 번호동에 월드 아파트가 있는데 아, 월드 아파트 옛날에 그 저기 월드 아파트 많았었어요. 월드 아파트 번호 주공하고 붙어 있는데 번호 주공 해도 되고 월드 아파트 해도 되는데 88년도에 지었고요. 용적률 128%. 오, 이것도 괜찮네. 좋아요. 재건축할 수 있고 1070세대인데 주변에 학교 있고 상가, 편의시설 매우 잘 되어 있고 공원도 있고 다 좋고 4호선 상록수역 또 있는데 GTX C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나중에 GTX C가 뭐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는데 2031년, 2032년 계획이라고 하니까 GTX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베스트 원. 얼마야? 가격은 전용 59가 5억 2천만 원. 조금 좀 비싸요. 비싸구나. 조금 비싼데 동네가 워낙 살기 좋으니까.
요 정도는 또 GTX 들어오니까. 아, 전용 59면 이제 공급이 최고 있을 텐데. 가격이 5억 2천이고 지금은 보니까 4억 아, 5천? 완전 떨어졌네. 4억 3천, 4억 5천 정도니까 아. 또 고점 대비 아직 회복도 못했다니까. 4억 5천이면 할 만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한 현금이 한 1억 5천, 2억 있는 분들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다. GTX까지 들어온다. 그럼 더블 역세권 되고 주변에 편의시설, 학교 다 있으니까 제가 오늘 추천드린 아파트는 살기 너무 편리한 아파트들. 그래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아파트. 이렇게 해서 이제 김인만 씨가 어쨌든 간에 김인만 씨 때문에 이제 속상한 분들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속죄의 의미로 오늘 안산 베스트 5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사실 이제 김인만 씨는 어쨌든 그게 김인만 씨의 생각인 거고 그럼요. 그래서 각자 이제 생각이 저희는 있는 이렇게 거죠. 저희는 그래서 생활 밀착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허영만의 백반기행처럼 저희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백반기행이 아니라 이제 주택기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좋은 집들 좀 많이 많이 좀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진짜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사실 모든 게 문제잖아요. 집중화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점 도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권역을 키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실 이제 각자 이제 경쟁이 있게 가면은 좀 수도권 집중화가 좀 덜해지면은 사실 서울 집값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겠죠. 근데 100분 토론 때 내가 이 얘기를 했다니까. 서울 집중화가 문제고 이거는 현 정부가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집중화를 방치한 문제다. 그런 좋은 얘기는 안 듣고 사기꾼아 투기꾼아. 뭐 이제 어쨌거나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네. 네, 우리 저 김구령 연구소 오늘 사연편에는 우리 이제 우리 채널에 이제 지금도 이제 뭐 주인이 우리 저 동현이 모시고 한번 또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래 반가워요. 예. 모셨다고 하기에 어때서 저도 이 채널에 또 지분이 있으니까. 네, 그냥 제 채널에 제가 나온 대주주가 거처럼. 들어와서 맞아요. 본인 채널은 이제 본인이 나온 건데 김구라 경제연구소라는 이제 우리 서브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에 이제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저희가 이제 가을부터 해가지고 촬영을 그래서 이제 업로드는 2020년도에 했는데 벌써 이제 저희가 6년 된 채널인데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부자 또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간의 어떤 소소한 또 뭐 이제 케미 또 이제 부자간의 어떤 뭐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먹방 뭐 이런 것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하다가 이제 동현이가 군대 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험적인 어떤 그런 방송들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경제로 저희가 전향해서 요즘 아주 뭐 성과가 좋은데 그래서 그 이제 재단지 지금 벌써 이제 2주죠. 그래서 사실 그 저기 논란이 있었어요. 라디오 스타일. 아니 라디오스타 논란이 아니라 제대를 이제 9시에 이제 유병수를 이제 통과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민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국방부 이제 법령상 그냥 12시까지는 민간인이면서도 이제 군인 신분인가 봐. 만약에 저녁 당일날 뭔가 사고를 치면은 군에서 재판을 받죠. 그러니까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제대하는 날. 어쨌든 이제 뭐 군대에서 이제 자기를 이제 괴롭히던 어떤 중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하고 이제 싸움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중대장하고 예를 들어 싸움이 났다. 그러면 군법에 회부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럴 수 있겠네. 마음에 안 들면 돌로 그냥 뒷박 찍고 제대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없고요. 네, 근데 그 너무 자유의 몸이라 생각을 해서 뭐 술도 많이 먹고 군 장병들이 사고 칠 수 사고 칠 수 있으니까 있지, 그럴 수 그런 거에 있지.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제가 그 군인 신분으로 어쨌든 다른 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고 촬영한 건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논란이 좀 생겼는데 그것도 그 기사에 나왔더라고. 그냥 기사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저야 어쨌든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아니 뭐 제대했는데 사실은 뭐 저기 촬영하면 뭐 촬영이 뭐 크게 이렇게 문제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사실은 원칙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부대 허락을 받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대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실 부대 앞에서 촬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해병대 이제 부대 앞에서. 전투복도 못 입고요. 근데 이제 부대 허락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이 이런 거지. 제대하면 그냥 민간인이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도 이번에 이제 그걸 안 거죠. 아 그리고 또 그거 플러스 그 논란이 있었고 또 약간 소규모 논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빠 찬스로 자꾸 라스 나왔다는 그 소규모 논란이 있어가지고 물론은 이제 아버지가 있어서 쉽게 나간 건 맞지만 제작진분들도 많이 원하셔서 어쨌든 그 그림을 원하시니까 섭외가 된 거다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안에 많은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윤성환 같이 그냥 자기 혼자 기다리는 거지. 제작진들이 원해야지 그게 저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라스는 뭐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고 싶지. 근데 그 사람들 우리 같잖아요. 참 오해를 하기 쉬운 게 제가 먼저 라스 MC라서 그런 게 아니라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새치기라는 게 아니라 제작진들이 원하면 다음 주에도 섭외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지. 저는 사실은 뭐 동현이 뭐 그날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이런 거지 뭐 저하고는 사전에 협의되고 그런 건 없어요. 얼마나 하니까 나온 거지. 병장을 4개월 하거든요 요즘에는. 병장 1개월 차 때 섭외가 들어왔거든요. 와, 빨리 미리 들어왔네. 그때 하면 바로 나와달라고. 근데 뭐 저녁 당일날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하고 첫 방송이 라스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아무튼 댓글 달았잖아.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뭘 해병대 나오면 대책 이런 거 가지고 딴지거냐고 내가 댓글. 야 기닌만이도 라스 나왔는데 동현이가 라스 못 나오냐고 내가 이렇게. 그 예를 우리 저김 소장은 저기 있잖아. 얼마 전에 저기 아주 뭐 댓글로 이제 호되게 사실 어쨌든 이제 김만은 이제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김만은 사실 이제 지지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 호되게 아주 사실 댓글로 말이죠 아주 정말로 쓴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김 소장 전화했더니 김 소장 난 몰라 그런데 본인 건 안 보는데 또 동현이 건 보나 봐. 그거는 이게 나오더라고 또 이게 뉴스에. 그래서 내가 네이버 뉴스는 보니까 연예인 뉴스는 보지. 그래요. 내 거는 안 봤네. 그러니까. 자, 그러더라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사연편인데, 사연편이 이제 사실 이제 뭐 조영구 씨도 나왔고, 윤성환 씨도 나왔고, 근데 저희 동현이가 이제 사실 뭐 이제 저희 이제 채널의 이제 주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동현이도 여러 그 젊은이들처럼 사실 이제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또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연자로 사실 오늘 나온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동현이가 사실은 저기 군대 가기 전에 신한금융 투자에 계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계좌에 관련된 어떤 내역들을 제가 사실은 우편물을 이제 수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받아서 보곤 했는데 오늘 보니까 계좌에 있는 돈이 싹 정리가 됐더라고. 아니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해준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뭐 50%, 60%. 50, 60이면 제가 빼진 않았죠. 80, 90이니까 뺐죠. 그리고 그게 4년째 지속되면 사람이요. 이게 그냥 차라리 이 돈으로 그냥 후임들 맛있는 거나 사주지. 내가 왜 이거를 이 주식 어플도 키기 싫은 그 심정 있잖아요. 그래서 빼서 애들한테 한우 사주고 그냥 그랬어요. 아 그래. 참고. 그냥 주식 어플을 안 키고 내가 나중에 열심히 다시 일해서 뭐 경제 연구소도 한 이거 보고 더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더 좋고 더 안전하고 그런 걸 하자. 그리고 나가서 나중에 좀 근로소득을 더 벌고 싶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이득 재테크보다는 네.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저 김광진 씨한테 종목을 이제 뭐 사실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코넥스에 있는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했는데 뭐 사실 이제 광진 형도 사실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물려 있는 상황이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동희도 그때 이제 좀 많이 좀 손해를 본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비트코인을 얼마 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잡코인이긴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죠. 실제로? 네. 지금도? 지금 갖고 있었으면 대박 났죠. 저는 왜냐면 1,800만 원대 들어갔으니까. 우와 대박이네. 그럼 꽤 오래 전이네. 지금 1억 막 이러잖아. 그래서 지금 1억 2천, 1억 6천까지 찍었었는데 1800대 언제? 그 몇 년도야? 그게 아마 제가 딱 성인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 저는 그 정보는 빨라요. 근데 오래 못 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저기 그때는 뭐 나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나는 그게 옛날에 나는 이제 근데 그땐 가볍게 넣었어요. 가볍게 한 뭐 몇백 이렇게 넣었다가 근데 뭔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게 변동이 내 생각보다 너무 심하고 24시간이니까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한번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했다가 갑자기 붐이 분 거죠 비트코인이. 근데 그때는 8천만 원이었어요. 잡으로? 아니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가격이 8천. 아직 늦지 않았다. 이게 성장세가 너무 빠르니까. 그리고 막 그런 뭐 기술적 분석 뭐 이런 거 그때 한 번 빠져 있었던 것 같아. 그때는 차트 보고 막 거래량이 막 이만큼 터져버려가지고 야 이거는 아무리 눌러도 안 되겠다. 기사도 막 호재가 계속 뜨고. 근데 그게 고점이었어. 그리고 아니 나서 그때 막 잡인가? 뭐요? 알트코인이 아니 난 뭐야? 잡은 안 들어가요. 그냥 비트코인만? 네, 비트코인만 했죠. 아니 근데 내가 그때 물어봤을 땐 잡코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었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야. 네. 그리고 잡이라고 해도 지금은 대장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리플, 이더리움 알지, 이런 것도 알지. 그때 당시에는 잡으로 평가받았는데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있어서 3대장으로 오른 거죠. 근데 그러면 그때 이제 액수가 어느 정도? 액수 한 2천? 2천. 전부 들어갔네. 만약 그러면 이제 그때 돈을 지금 갖고 있었으면은 그래도 꽤. 만약 8천만 원 갖고 있었고 내가 내려올 때 또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도 만약에 물타기에서 들어갔었으면은 지금 뭐 그래도 조금 벌었겠죠. 주식으로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뼈 아픈 건 어떤 거? 그 아무래도 김광진 선배님께 네. 이건 뭐 뼈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영혼까지 아픈 뼈가 녹았다. 씨. 녹았죠. 근데 그 코넥스면 거래도 별로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거래도 안 돼가지고 저같이 주식 경력이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흔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거래하려고 제가 정말 여기 전업 투자자처럼 엄청 그 목맸었어요. 그래서 막 근데 코넥스는 거래가 잘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발행되는 주식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대기 타가지고 열심히 막 걸어놓고 일부러 막 3,000원이면 막 3,050원에도 걸어놓고 막 계속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뒤로 좀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사실 3개 추천을 받았는데 근데 하나는 아직도 코넥스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은 이제 그 코넥스에 있다가 상장이 됐어요. 상장이 돼서 그럼 올랐겠네. 그래서 코스닥에 지금 있어요. 있는데 상장되면서 조금 올랐었어. 근데 이제 그때 뺐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더 갈 줄 알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있잖아요. 의약품 이제 검수하는 그런 바이오, 뭐 검수 이제 바이오. 대행 뭐 이런 거 하는 업체인데 검수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좀 식약청의 어떤 뭐 이제 기준에 못 미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가 정지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 5월 달인가 4월 달에 거래 정지가 이제 풀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제 동현이 이제 거래 정지 지금 있지 그거는. 아니 당연히 정지가 됐으니까 있죠. 그건 있지. 이거 사고 팔 수가 없는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피노텍이라고 이제 그것도 이제 대환대출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도 역시 지금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정지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거는 이제 저기예요. 폐지당했잖아요. 코넥스에서 이제 퇴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디 있나요 지금? 아니 지금 이제 그 회사 자체는 아직은 살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래는 안 장외시장으로 되고 빠진 장외시장으로 넘어간 거지. 제가 그리고라 저 그 컨텐츠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 망한 주식 회사 한번 가가지고 인사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마이너스 7, 80%인 애들을 제가 다 빼버려가지고 주식 장을 요즘 안 봤어요. 근데 뭐 그냥 어쨌든 부대 안에서는 계속 뉴스를 틀어주기 때문에 뭐 그런 경제 관련된 건 그냥 슬쩍슬쩍 봤죠. 뭐 한국장이 좋고 뭐 달러가 많이 올랐고 원화가 좀 많이 가치가 떨어졌고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지 딱히 요즘 궁금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훈이 같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혹은 이제 젊었을 때 있잖아요. 넣었어. 넣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D잖아. 그럼 어쨌든 간에 본의 아니게 이제 그냥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주식을 내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떤 애티튜드라든지 그럴 때 뭐 해주고 싶은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특히 코로나 때 이렇게 훅 빠졌을 때 들어간 사람들은 해피했죠.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불타오르면서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뭐 2차 전지, 네카오 다 물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반포기. 그러니까 아예 떠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죽어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웃기는 건 이렇게 또 5천 오니까 화랑당 오니까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또 전화가 시작되죠. 뭐 사야 돼? 뭐 사야 돼? 저 친구들한테도 지금 한 7, 8명한테 계속 전화 와가지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제가 뭘 얘기해 줬는지 헷갈려갖고 이놈한테 딴 얘기해 주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가격하고 가치를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라는 거 잘 안 변해요. 근데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막 쉽게 막 변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가격을 쫓아다니면 거의 100점 100패다. 그러니까 가치를 보고 가치에 투자를 해서 길게 가져가는 사람이 거의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중성주 좀 얘기해서 올라간 거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운에 가깝고 저희가 뭐 작년부터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S오일 이런 거 싸니까 그냥 사서 들고 기다려보자라고 한 것들이 지금 뭐 70%에서 100%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그런 호흡으로 하는 게 맞다고 좀 보고 동현군도 이제 그렇게 투자하면 저는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버님 계좌가 많이 클린해졌어요. 맞아. 사실은요. 그 우리가 이제 야구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야구도 있잖아요. 그 타자고 이제 승부람에 있어서 투수가 일단 타자도 마찬가지고 입장만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볼 카운트가 불리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공에 방망이가 안 나간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사실은 처음에 살 때 적당한 가격에 사야지. 그래야지 사실은 내가 이제 편안하게 기다리는데 너무 높은 가격에 사잖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자신의 판단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주변에 이제 주식하는 분이 이제 2분이 계신데 한 분이 이제 서울대 나오고 이제 변호사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은 어쨌든 투자를 되게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지금 제 종목 중에서 그 변호사 형이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도 유산이 남아있어. 그래서 사실 유니 테스트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오늘 정말 한 20몇 % 간 종목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26,000원에 샀어요. 26,000원에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 샀어. 근데 그게 그 당시 어쨌든 그 형이 나한테 추천했을 때는 막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 나한테 추천한 거야.
이 형은 올라가는 걸 잡는 스타일이야. 올라가는 걸. 그래서 지난번에 나한테도 얘기했을 때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가지고 리가켄 바이오하고 인빈티지 랩을 사려는 거야. 인빈티지 랩을. 야, 이게 그나마 쭉 갈 주식이야.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리가켄 바이오도 지금 확 떨어졌고 인빈티지 랩도 확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냐면 내가 이제 종료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주식에 이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내가 또 마침 올라가는데 그거 사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또 한 분은 그 족발집 하는 우리 선배님이 계신데 그 형은 진짜 조선주가 낮을 때 그걸 사모은 거야. 삼성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자기가 조선주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200억 먹었대. 200억. 그런 말 나도 하겠다. 아니. 일단 투자한 돈도 그냥 과감하게 일단 돈이 있으니까 낮은 가격에 그냥 베팅하는 거야. 뭐 대한항공 이런 거 있잖아. 어차피 대한항공 유가만 좀 내리고 이러면 어차피 안 망해. 안 망해. 그냥 과감하게 베팅하고. 그리고 그 형이 창원 쪽에서 장사를 했었어. 그러니까 창원에 조선소 관련해서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 조선업계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걸 듣고선 조선주를 한 4년, 3년 전부터 그냥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들고 있었으면 다 200억 됐다는 거 보면 그리고 얼마 전에도 무슨 로봇주도 그냥 과감하게 한 4억 베팅해가지고 지금 그걸로도 한 뭐 6, 7억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저도 이제 주식을 낮은 가격에 들어갔을 때 좋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여기 물고기가 많이 지나다니는 목이면 어쨌든 간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현이도 앞으로 이제 좀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고. 일단은 먼저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뭐 라스 이후로 연락도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잘 봤다고 방송 관계자분도 그렇고 좀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맞아. 그 뒤에 조금 더 제가 일단 젊을 때 좀 더 일에 집중해야죠 주식보다는. 이것도 굉장히 큰 교훈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것도 없는데 괜히 없는 돈에 투자하고 그러느니 일단은 내가 사업소득을 갖고 여유 있게 투자하는 게 가장. 근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그런 거죠. 그거를 한 월에 한 진짜 100만 원 이렇게 투자해볼 생각이에요. 뭔데? 전 미국 나스닥에 노보노디스크라는 주식이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뭔가 전망이 좋아 보여서 제 눈에는 딱 느낌이 왔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전망이 좋은 건 맞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경쟁자가 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만약을 가장 처음 세상에 이제 위고비를 포함해서 원래 이제 이게 다른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그래, 맞아. 비만에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GLP-1으로 오게 된 건데 그게 이제 일라릴리하고 둘이만 붙어 있다가 지금 경쟁사가 우후죽순으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개가 달려들고 맞아, 있는 맞아. 상황이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과연 오리지널리티를 인정해 줄 거냐. 근데 얼마 전에 무슨 걔네랑 비슷한 알약 개발했다고 그 회사 하나 뛰어들어서 그 회사도 주가 떨어지고 노보노디스크도 급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쟁은 심해진 상태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를 장기적으로 모아 나가는 건 제가 보기에 지금은 약간 타이밍이 좀 늦은 게 아닌가. 인텔처럼 약간 오리지널리티를 좀 인정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제약사가 원래 오리지널리티 인정해주는 게 10년인데 얘네가 개발해서 온 지는 10년은 아직 안 됐는데 근데 이거를 개발하는 쪽에서는 너희 경구용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구용은 먹는 약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자는 그런 개념으로 막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건 맞고 이미 경쟁사는 한 4-5개 정도 미국에도 있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되겠어. 그러다가 또 만약에 뜰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노보노디스크가 눈여겨봐야겠네요. 제약사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비만약에 너무 이제 매몰돼서 그쪽으로 쏠려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면 또 오를 수는 있죠. 얘도 내가 보니까 남 얘기는 잘 안 듣는 스타일이야. 약간 연구형 스타일인가? 근데 저 다른 거 듣는데 걔는 그래도 근본 우량주예요 나름. 우량주 맞죠. 한때 유럽 1위 시총이라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걔에 대해서 그 하나만.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데 하는 일은 다 괜찮고 성과도 있었던 데고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근데 경쟁사가 많은 건 알겠는데 일단 저는 한번 뭐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예 그냥 눈여겨만 보고 있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미래에셋 지금 이제 관리해 주시는 그 미국 주식 관리해 주시는 분 전에 그분이 진짜 되는 족족 마이너스하고 내가 그냥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냥 옮길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순간 정적 한 3초. 예? 그래서 옮길게요. 그래서 그분이 추천해 준 게 2가지였었어. 벨로다일 라이더라고. 라이더 쪽. 그리고
지금 텔레닥 헬스. 근데 그 두 종목에 합쳐가지고 한 1억 한 7, 8천 들어갔거든? 근데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2천만 원이 안 돼. 근데 벨로다일 라이더는 뭐 저 중간에 뭐 이름도 바뀌고 그러면서 저 합병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주식수도 좀 어쨌든 간에 이제 감자하고 그래가지고 벨로다일 라이더가 진짜 손실률 거의 있잖아. 90한 2, 3%였는데 그거는 조금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한 80, 한 2, 3%야. 근데 텔레닥 헬스가 지금 90, 한 3% 정도 마이너스야. 갈 때까지 간 놈이고. 그 텔레닥 헬스가 한때는 알죠? 네. 텔레닥 헬스가 원격 진료하는 그 유명한 회사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여자 펀드 매니저인데 아직도 자기는 텔레닥 헬스가 이건 간다 해서 거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을 정도로 되게 전망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92, 3% 마이너스야 지금. 지금 주워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그렇게 한번 망가진 회사는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 텔레닥 헬스가 한때 괜찮았었잖아요. 그런 기술들은 의외로 쉽게 개발된다니까요. 텔레닥에서 갖고 있는 그런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오케이. 저도 제가 말한 거 그러면은 철회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도 판단력이 얘기했다시피 노보노디스크는 그거 하나만 있는 제약사 엄청 대형 제약사예요. 저도 그거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또 경쟁사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소리 그러니까 그 들어가지고. 비만은 그래요. 비만 GLP-1은 지금 다 하고 있다. 그러면 동현이한테 월 100만 원씩 투자한다면 뭘 추천해?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하려면 고배당 ETF가 가장 좋죠. 고배당 그 이미 ETF. 형님 하고 계신 거 고배당 ETF라고 있는데 제가 이미 비트코인에 손대봤던 놈이라서 고배당 고배당 ETF? ETF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주식 안 할게 돼. 없네. 점점 연구형 저는 닮아가네? 도파민이 살짝 터져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별로 주식을 안 하고 싶어요 지금. 파민 터지는 거는 거래량을 보고 윤상한처럼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종목 없나 어디? 아사히라는 주식은 어때요? 그 아사히. 아사히 글라스요 아니면 산토리 그쪽 그 주류 회사 일본. 일본 주류는 의외로 괜찮긴 해요. 요즘 좀 주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다 술 그러니까 잘 이건 마셔서. 일본 주식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건데 그것도 좋아. 일본 주류 회사들은 괜찮죠. 실적도 잘 나오고. 아니 왜냐면 이제 또 우리 동현이가 또 이제 사케 쪽으로는 또 이제 관심이 많고 이제 술 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근로소득을 좀 늘리는 걸로 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고배당 ETF 같은 거를 꾸준하게 몇 년 안 할 거면은 그래도 이제 사실 적금에다 넣는 건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저도 뭔지는 아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괜히 꼴값 떠는 것 같아서. 아니 한 달에 이제 100만 원씩 넣는 거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네. 나도 그 지금 우리 저 김종효가 이제 투자를 권해서 제가 원래 여기 이제 그 신한금융투자에 이제 사실 채권이 있었는데 채권을 일부 정리하고 김종효가 얘기한 거 이제 떨어질 때마다 이제 100만 원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한 수익률 한 24% 돼요. 제가 이제 1억 정도 샀는데. 오 괜찮네 2,400 벌었네 근데 달러가 너무 올라서 환전하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 근데 달러는 제가 보기에 계속 강세로 가기 힘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를 내리라고 공언해버린 상황이라서 이번에 아마 3월 달에 일본 만나고 4월 달에 중국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때 달러 가치가 한번 훅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환전 좀 해야겠네요. 그때 딱 사야겠네 ETF를. 아 근데 ETF는 달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ETF 말고 우리나라 ETF. 우리나라 네. 거. 전 미국 ETF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거. 근데 미국 ETF 중에 고배당 준다고 하는 거는 그게 옵션이 섞여 있어가지고 사기 그러면. 아니 사기는 아닌데 어느 때는 굉장히 고배당을 주다가 어느 달에는 배당이 확 떨어지는. 근데 제가 고배당 얘기한 ETF? 건 한 달에 한 0.35%씩 꾸준히 줘요 매달. 그러니까 그게 합치면은 1년에 한 4% 조금 넘는 거라서 제가 이제 현기도 말씀드릴 때 배당 넣는 거 홀짝 하지 난 마시고 그러진 않지. 네, 배당도 다시 재투자해라. 그러면 이제 그게 복리 수익률로 붙으면 한 5% 정도만 돼도 10년이면 2배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동현이가 사실 옛날에 왕십리에 꽂혀가지고 왕십리? 자기는 왕십리에 집을 사겠다는 거야. 왕십리는 왜요? 근데 왜 구리 샀대? 아니 그게 아니라 구리는요. 저 해명할 게 너무 많네요 이게. 그 왕십리는요. 왕십리란 동네가 좋아서. 아 동네가 좋아서? 그냥 그 성수랑도 가깝고 강남도 가깝고 그리고 그 구왕십리 쪽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 많은데 신왕십리 그쪽은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맛집도 많고 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빠보다 낫네 아빠는 어린 인천만 나이에. 좋아하는데 어린 나이에 그 구리는요. 그건 저는 그냥
아버지한테 뭐 감사하게도 이렇게 추천 받아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좀 올랐으니까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추천 받아서 그냥 뭣도 모르고 산 거예요 사실. 그때 저기 전화 많이 받았어요? 전화가 아니라 일단은 그 군 간부들이 지금 제가 좀 큰 부대에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간부가 한 100명 있어요. 한번에 이제 다 너보다 이제 나이 어린 애들이 많잖아. 많은 분들도 많고 어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어린 분들은 애초에 막 집 이런 거 잘 신경 안 쓰시고 근데 그래도 막 이제 신혼 막 20살 후반 저랑 이제 비슷한 또래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막 겁나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막 집 그 기사 봤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알고 그런 거 샀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버지한테 그래도 막 부럽다고 나도 그런 거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내 휴가 보내 좀 저는 알려주지. 저는 근데 막 얼렁뚱땅 사고 막 아저씨들도 막 야구 올라온 거 좋겠더라 막 이러면서 다른 병사들은 막 얻어 먹을 때도 막 그러니까 저도 얻어 먹는데 당연히 상급자는 막 사주죠. 밥 사주고 막 이러는데 괜히 한 소리 듣는 거 있잖아요. 야 너 집 그렇게 대박 났는데 뭐 나한테 얻어 먹냐. 괜히 그런 한 소리 듣는 게 약간 그 있어요. 뭐 그럼 한마디 해야 되잖아. 뭐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뭐 지금 통장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요. 뭐 이러면서 괜히 한마디 또 해야 되니까 내가 말한 것도 아닌데. 그래요. 그럼 그렇게 대국민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진짜 좀 자르시지 그랬어요. 책임자시면. 옛날에 그래서 있잖아요. 송강호 씨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영화 배우고 이제 뭐 개런티도 많이 받으신데 어쨌든 그런 주연 배우들이 일을 많이 못해요. 요즘에 이제 OTT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 OTT 있고 그럴 때는 그냥 1년에 해봤자 한 2편? 1편이야. 거기다가 광고도 많이 안 치고 그런 분들이 옛날에 요즘에 이제 뭐 나이가 좀 드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쨌든 그 이미지에 맞게 파격적인 광고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그 송강호 씨가 맨날 그 오달수 씨한테 술 사주면서 야 돈은 네가 나보다 더 버는데 내가 주연이고 형이란 이유로 이렇게 술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영화판에서 들은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사실 동현이가 그것 때문에 이제 군대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그 애들도 나한테 그런다니까 후임들도 형 저 구리 살아요 이런다니까. 그래? 지 구리 산다고. 같은 멤버네. 20살짜리가 형 저 구리예요 뭐 이러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집 하나 이제 거기 이제 전세 끼고 그래서 이제 잘했지. 산 거예요. 저는 진짜 뭣도 모르고 했는데 또 운 좋게도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동현이가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거기 어쨌든 간에 재개발이 되면 그렇죠. 그럼 이제 전세금을 줘야 되죠. 그쵸. 전세금 주고. 지금 이제 2억 5천짜리 전세금을 줘야 되고 근데 이주비 나오니까. 어쨌든 전세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지금 추가 이제, 분담금도 내야 되고. 추가 분담금을 최소한 그래도 3억은 내야 3억은 되죠.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5억을 벌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사실 근데 해야 돼. 그걸 열심히 이제 할 거예요, 네. 5억을 네. 벌면은 그게 한 뭐 그래도 8억 정도 되면 그게 이제 분양가가 나중에는 그래도 분양가는 지금 현장에서는 일반 분양가 13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 하나 생기면서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열심히 좀 많이 벌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주식 투자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저 김종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약간 저축하듯이 그렇게 이제 100만 원씩 그렇게 넣고 고배당 ETF에. 근데 지금 저축이 전혀 그게 커버가 안 되니까 물가 커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배당 ETF로 꾸준하게 그렇게 가라는 그렇게 가고 몇 그다음에, 년간 100만 원씩 넣으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빨리 이제 돈 생기는 대로 이제 돈을 모아서 거기 이제 그걸 해야죠. 저도 제가 고배당 ETF를 딴 생각 안 들게 할 정도로 좀 사업소득을 늘려야. 왜냐면은 딸리면은 고배당 ETF 넣는 돈도 아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그리고 빼고 싶어지고 이게 쌓이면은. 맞아. 그래서 저 빨리 사업소득을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잠깐. 조영구 씨 전화하는데 조영구 씨. 여보세요. 그래 어디야? 나 지금 저기 김구라 경제연구소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저기 우리가 사실 저 김종인 씨도 그렇고 이제 김인만 씨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렇게 솔루션을 줬는데 김종혁 그리고 김인만 얘기인즉슨 얘기를 들어 처먹질 않는다 이거야. 좋은 조언을 해줘도 얘기를 안 들어먹는다 이거야. 내가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종유가 얘기한 대로 했으면은 돈 해버렸는데 그치? 내가 종유가 이 얘기 중에 다 맞았어. 그래 고봐. 그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아니 왜냐면 사실 못 믿었거든. 아니, 솔직히 약간 의심을 좀 했었고 왜냐면 그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그걸 털어가지고 내가 가슴 다시 아프지? 내가 그거 한다는 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라고 했는데 네가 네 말대로 식물인간인 거 그거 깨어나지 않을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걸 지금도 가지고 있었거든. 팔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얘기했던 대로 옮겨 탔으면은 지금 한
유독 벌었지.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그때 2달 전에 그때 바로 정리하고 그냥 갈아탔으면 그때 그 한 4억 있었죠. 그거 한 8억 됐지.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고 있었냐고. 종효가 문제가 뭐냐면은 어.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쟤는 책임을 안 지려는지 그냥 나한테 강하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더 이상 어떻게 강하게 얘기를 해, 형. 제 돈이 아닌데 제가. 그럼 60 가까이 된 사람한테 어떻게 강하게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 종효 무조건 죽으려면 죽고 또 이런다. 형, 집은 왜 안 팔았어, 집은? 인만이 때문에도 집 사야 되는데 인만이 거도 내가 며칠 전에 집 팔라고 했는데 또 내가 또 안 팔았어 또. 그러니까. 이제 팔기도 어려워. 대통령이 중과세 안 돼. 아 중간인데 그래서 지금 니들 말 무조건 들을 테니까 구라야. 내가 인만이랑 종효 얘기를 이제 앞으로 열심히 들어서 곧 내가 주식 실패해서 주식 성공으로 바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파크 골프일지 내가 그 저기 사업할 거야. 뭔 소리지? 한다고? 저기 정정역에 내가 기념 기계를 내가 저기 우리 동생한테 부탁해서 만든 걸 지금 내가 이제 여기다 돈을 투자해서 내가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걸 보여줄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있는 돈 다 투자할 겁니다. 하지 마. 아니야 내가 이형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적금이랑 내가 모든 거 다 해지하고 그 골프 이번에 내가 이번에 올인합니다 인생. 잠깐만, 그러면 나중에 통화가지고 동현이 제대했어. 동현 제대해서 동현아. 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야 동현아. 예, 잘 지내시죠? 제대 축하한다. 야 너 저기 돈 좀 줘야 되는데 얼마 줄까? 아니야, 내가 됐고. 주식으로 성공하면 바로 너 싸줄 테니 기다리고 나 이제 내 인생 모든 돈을 받고 하지 마. 이 형 큰일 나려고 그래. 사업으로 성공하는 거 보여줄게. 기다리고 있어. 나 먼저 나중에 통화해. 알았어. 오케이. 아유, 이 형 안 돼. 와, 어떡하지? 말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또 있잖아. 결정적일 때 있잖아. 이 형 특징 있잖아. 그때도 봐. 맞아, 집 맞아. 판다 그러다가. 맞아. 우리 집 보러 간다니까. 갑자기 저기 하잖아. 그런 것처럼 결정적으로 있잖아. 막 할 것 같다가 있잖아. 쓱 자기가 알아보고 있잖아. 진짜 아닌 것 같잖아. 그럼 안 해. 이런 건 오히려 있잖아. 사업은 보수적으로 하는데 그런 주식 투자를 아주 희한하게 하더라고. 근데 왜 종료가 시키는 건 또 안 사냐고. 그러니까 이 형이 기본적으로 건달은 믿는데 종교를 안 믿어. 건달들은 믿어. 건달들이 뭐 있잖아. 형님 이거 갑니다. 형님 이거 진짜 뭐 그런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조곤조곤하면 안 되구나. 그러면 들어 처먹질 않아. 저한테도 하나 그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어떤 이제 그 건달 같은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제안하더래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뭐 너 돈이니까 너 팔 나 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진짜 확실한 거니까 나 6을 주고 넌 4를 먹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그럴듯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 정도 자신감이 이거 무조건 되는 거다 해가지고 투자하셨는데 마이너스 90. 투자했다고 또? 내가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했었나? 그게 어디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면 그게 내가 옛날에 작년이구나. 제가 이제 강원랜드를 갔어요. 근데 이제 강원랜드 나는 이제 가족들하고 놀러 갔지. 놀러 가서 이제 난 거기서 이제 사우나를 하는데 그 사우나에서 그 도박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자기가 뭐 좀 몇 억 잃었는데 아직까지는 감내할만 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 여기 내가 온 게 내 후배가 어쨌든 간에 그 콤프라고 도박하면 그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많이 잃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걔가 형님 제 거 콤프 있으니까요. 그냥 형님 그냥 돈 한 반만 주세요. 100만 원이면 50만 원 입금시키면 제가 방 좋은 거 뭐 2개 빼줄게요. 그래서 이틀 빼준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사우나에서 내가 만났잖아. 그 사람을. 그래서 내가 이제 내 후배도 지금 해서 돈 진짜 거의 100억 가까이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랬더니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뭐 이랬더니 결국은 한다는 얘기가 뭔지 알아? 나갈 때 근데 김구라 씨 오늘 김구라 씨 만나가지고 오늘 내가 운이 좋을 것 같아. 오늘 배팅을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더라고. 해서 내가 나는 내가 홀딱 벗고 있으면서 제발 좀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만 하세요 했더니 결국 마지막 한마디가 그거더라고. 그래서 자기 내가 유전자를 하는구나. 자기가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이게 근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그래 어쨌든 우리 동현이가 앞으로 이제 저희 또 그리구라에서 또 동현이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좋은 또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분들 또 찾아뵐 수 있으니까 네, 소소하게 찾아뵙겠습니다. 소소하게 한번 또 저희가 한번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동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조만간에 뭐 좋은 프로를 한번 또 우리 또 그리구라에서 어떤 거 하고 싶어요 그리구라에서? 갔다 나와서 좀 눈빛이 바뀌었다. 뭐 그런 에너지가 좀 넘쳐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좀 활동적인 거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보다는 저는 그럼 나가서 맞아.
밖에서 계속 굴렀는데 그래. 예, 그걸 에너지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입니다. 그리구라에서 인사를 드려야지 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경제연구소처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그래도 그리구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 다시 한번 여기서 조만간 빨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설특집도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요즘 잘 되지 않았으면 설도 그냥 미리 녹화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또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 또 사실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특집에 맞게 주식. 그래서 우리 저 김종현 씨가 설특집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잡은 아이템은 세뱃돈. 네. 근데 세뱃돈도 용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는 당장 쓰실 용돈, 그렇지. 조카나 아들에게는 미래를 보는 그렇지. 장기 예적금 이런 거 줄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주식들을 한번 골라보면 어떨까? 그래요. 주식을 조카나 애들한테 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냥 좋은 종목을 좀 추천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용 그리고 어르신용으로 해서 설에 맞게 어르신들께 용돈의 마음으로 드리는 주식 종목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세뱃돈 마음으로 주는 주식 종목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김만 씨는 부모님 가지고 있는 고향 땅,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집도 있고 하면은 그런 형제끼리 이제 그런 문제, 증여나 상속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이제 그 문중 땅에 대해서도 한번 왜 문중 땅이 그렇게 이제 사기가 많고 농단이 많고 이러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그냥 구조적으로 근데 사실 문중 땅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문중 땅이니까 내 땅 같지만 사실 또 내 땅이 아니잖아. 맞아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문중의 그 저기 집행부들이 자기 땅인 줄 알고 다 해쳐먹는다고. 우리 안동기 씨도 그래가지고 좀 맨날 소송거리고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문중 땅도 해보겠습니다. 문중 땅도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